자,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함수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함수가 아까 제가 이제 첫날 뭐라고 그랬냐면, 함수는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직접 계산하지 말고 합계를 계산하는 명령을 걸어주면은 엑셀이 알아서 계산을 할 거 아니냐? 그럴 때 함수, 즉 sum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합계가 구해진다. 그러니까 sum이라는 거를 우리는 우리말로는 기능, 영어로는 function. 근데 그 기능 펑션을 함수라고 표현한 것 뿐이다 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센터에서도 제가 똑같은 책으로 수업을 해보고 어차피 커말 자격증이나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는 함수가 꼭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함수를 직접 많이 해보신 분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배우신 거, 그저께 배우신 거 복습을 하고 이게 좀 원활히 안 되면 미뤄지잖아요. 그렇죠.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면은 학습이 지금 진도가 좀 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도 한번 여러분 보고 풀어보세요 라고 할 텐데, 뭐 답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답은 오른쪽에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잘 풀면 괜찮은데 스스로 못 풀면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근데 시험은 책을 갖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험 볼 때는 덮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흔히 말하는 램에 저장을 해놓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랭크 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순위 구하는 거. 잠깐만요. 제대로 되네요. 는 랭크 여기 있네요. 그랬죠? 누가? 내 평균 점수가. 컴마 어디에서? 우리 반 평균 점수 중에서. 그렇죠? 컴마 오름차순을 쓰는 거예요. 오름차순. 왜 오름차순을 쓰죠? 작은 숫자가 총점이 낮은 사람이 1등이라고 써있어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자. 자, 이거를 제가 메모장에다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잘 보세요. H의 네 번째 셀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계산해서 자동체크 쭉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 계산해서 자동체크 쭉 하는데 이거를 자동체크 하지 말고 한번 직접 계산해 보죠. 뭐. 그럼 H 다섯 번째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는. 자, H 다섯 번째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랭크. 누가? G의 다섯 번째가. 어디서부터? G 네 번째부터 G 11번째 사이 안에서 1. 이렇게 써요. 그러면 H 여섯 번째는 어떻게 쓸까요? H 여섯 번째는 는 랭크 뭐가? G 여섯 번째 셀이 여섯 번째 기말점수 성적이 G 네 번째부터 G 11번째 사이 내에서 작은 값이 1등이 되라 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쓰다가 H 11번째는 는 랭크 G 11번째 값이 G 네 번째부터 G 11번째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이 1등이 되라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거를 수기로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라 그랬는데 자동 채우기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7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7번 계산하고 8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8번 하는 거예요. 직접 다 하는 거예요. 직접 다 해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공통적인 내용. 여기서 말하는 H 네 번째, H 다섯 번째는 뭐예요? 순위를 구하려는 공간이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는 랭크라고 썼어요. 종합적으로 해보면, 종합을 해보면 는 랭크 누가? 내 왼쪽에 있는 값이 내 왼쪽에 있는 기말 점수라고 하는 애가, 그렇죠? 내 왼쪽에 있는 애가 어디에서? G 네 번째부터
G 11번째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자 보세요. 내 왼쪽에 있는 기말 점수가, 내 왼쪽에 있는 기말 점수가, 자, 내 왼쪽에 아니라 내 왼쪽 거네요. 그렇죠? 내 왼쪽에 있는 기말 점수가 이 평균 전체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작은지를 몇 번째로 작은지를, 작은 게 1등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첫 데이터에다 쓰지 않습니까? 여기다 쓰지 않습니까? 쓰다 보니까는 랭크 G의 4번째, G 4번째부터 G 11번째, 이렇게 쓴 건데, 여기서 말하는 G 4번째는 뭐예요? 내 왼쪽에 있는 값이라는 뜻이고, G 4번째부터 G 11번째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G 4번째부터 G 11번째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G 4번째는 상대적인 내 왼쪽에 있다는 값이고, G 4번째부터 G 11번째는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절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상대적인 거고, 이렇게 쓰면 상대적인 거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기에는 좀 표현이 불편하니까는 는 랭크 G 4번째, 달러 G의 4번째, 달러 4번째에서부터 달러 G의 달러 11번째, 그리고 1이라고 쓰자 이거지. 이렇게 쓰면 쉽지 않겠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 요거는 절대. 내 왼쪽에 있다라는 거는 상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건 절대. 이렇게 표현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하나를 계산해서 자동처리를 쭉 하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따라가죠. 밑으로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왼쪽부터 아래로 몇 개예요? 7개인가요? 지금요? 8개인가요? 예. 8개 중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내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왼쪽부터 아래로 8개 중에서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따져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자동 체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얘가 H 5번째로 가면은 랭크 G의 5번째가 G 5번째부터 G 12번째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H 6번째는 는 랭크 G 6번째가 G 6번째부터 G 13번째 범위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따라가더라 이거죠. 똑같이 그림자 놀이처럼 따라가더라 이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는 상대적인 거, 하나는 움직이게 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거, 이렇게 따로 표현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한 번 더 이거를 실습을 해볼게요. 다른 거로요. 기출공일 옆에 보시면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항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눌러보세요. 옆에 보면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환율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환율. 교환 비율이라고 하죠. 1달러에 1108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1달러에 1108원이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달러로 가져오면 원화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2000달러 가져왔어요.
150달러 가져왔어요. 200달러 가져왔어요. 5000달러 가져오면 각각 이 달러가 원화로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쓰죠? 여기다가 는 왼쪽에 있는 달러 자리에다가 클릭하고 곱하기 환율 곱하죠? 근데 이거를 보세요. 는 곱하기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써요? 는 이거 곱하기 이렇게 쓰죠. 여기는 어떻게 써요? 이거 곱하기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4번에 걸쳐서 써보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4번에 걸쳐서 직접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는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 곱하기 B의 첫 번째 거 곱하고 이거 왼쪽에 있는 거 곱하기 B의 첫 번째 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4번이든 4000번이든 해보면은 공통적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B의 4번째, B의 5번째, B 6번째, B 7번째는 뭐예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이죠. B의 4번째는 내가 입력받는 지금 C의 4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B의 4번째는 내 왼쪽 거잖아요. 왼쪽 거. 그러니까 왼쪽 거 곱하기 B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1108원. 그리고 밑에 있는 얘도 똑같이 왼쪽에 있는 150달러 곱하기 1108원을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똑같이 계산하다 보면은 P1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구나 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들어가게끔 하자 이거죠. 변함이 없는 애는 B의 4, B의 5, B의 6, B의 7은 뭐예요?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나 B의 첫 번째는 어때요? 계속 똑같이 B의 첫 번째를 곱할 거 아닙니까? 그때 변하지 않는 데이터, 셀은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면은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달러를 안 해주면은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렇게 됐잖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어떻게 곱해지는지 보세요. 왼쪽 거 곱하기 B의 첫 번째가 아니라 뭐예요? 왼쪽 거 곱하기 왼쪽에 위에 거야.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왼쪽 거 곱하기 왼쪽에 위에. 그거 없네? 없으면 0이고. 얘는 뭐예요? 왼쪽에 곱하기 위에. 글자네? 숫자랑 글자랑 못 곱하잖아요. 얘는 뭡니까? 왼쪽에 곱하기 위에. 1달러가 2,000원이 돼버렸잖아요. 1달러가 2,000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함없는 데이터는 달러가 들어가게끔 셀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정확히 나온다 이거죠. 자, 이때 B의 4번째는 뭐다? B의 4번째는 상대적 주소. 상대적 주소 또는 다른 말로는 상대적 참조이라고 부르고 달러 B의 달러 1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절대라고 부르죠. 절대적 참조, 절대 주소, 절대 참조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간혹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B의 달러 첫 번째, B의 달러 첫 번째, 4번째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런 거라든지 또는 달러 B의 4번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바로 뭐죠? 혼합종이라 그래요. 혼합 주소 중에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는 우리 조건부 서식할 때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뭐 300 이상이면 행 전체가 뭐 빨갛게 보여라 이런 거 했었죠. 그럴 때 나왔었잖아요. 혼합 주소는.
근데 왼쪽에 있는 혼합주소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필기시험에는 낼 수 있어요. 필기시험에 이런 거 나오는 건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실기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다가 는 랭크 걸어서 내 점수가 전체에서 라고 했잖아. 이제 전체라고 하는 거 남의 거를 블럭 잡았잖아요. 이 무조건 F4번키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 오름차순이죠. 1 이렇게 쓰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두 번째 문제. 이 수가 몇 명이냐 라고 돼 있어요. 이 수가 몇 명이냐. 이때 카운트는 무슨 함수예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죠? 78페이지 2번 문제 보세요. 이 수가 몇 명이냐, 이 숫자가 몇 명이냐 물어봤는데 카운트 함수나 카운트 if 중에서 골라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결합 연산자 써서 몇 명 하고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카운트는 숫자의 함수니까는 여긴 숫자가 없잖아요. 글자하고 빈칸밖에 없지 않습니까? 카운트 if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3번 문제는 뭐예요?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빈칸이 이수하지 못했으니까 빈칸을 세는 거니까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써야 되겠고 4번은 뭐예요? 필기점수, 실기점수 각각 따져가지고 80점 이상인 사람 둘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5번은 뭐죠? 가장 큰 값 맥스 함수하고 몇 번째로 크냐라를 묻는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그 점수를 빼주래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학습했던 함수들하고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는 78쪽에 나와 있는 함수를 지금부터 풀어보시는데 79쪽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안 보고 해보세요. 안 보고 해보시고 여러분이 메모하신 게 있으면 메모하신 걸 참고로 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 지금 이 숫자 수를 계산하라 그랬는데요. 이 문서를 우리 자세히 보시면 이제 78쪽에 나와 있는 여기 이제 2번 문제죠. 2번 문제. 문제가 뭐냐면 이수 여부가 이수인 사람, 이수인 사원의 수를 구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카운트 함수는 아닌 것 같고 카운트 if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카운트는 숫자들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숫자가 한 개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는 count if 괄호 열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는 count if라고 쓰고 괄호를 열면은 범위가 나오거든. 범위라는 건 뭐예요?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조건은 이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범위를 여기다 필기점수에다 블럭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따옴표 안에다 쓴다 그랬잖아요. 따옴표 안에다가. 따옴표 열고 안에다 쓰는데 당연히 이수라고는 글자를 찾는 거지. 이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F 네 번째부터 F 10번째 범위 내에서 이수인 사람을 찾아라 이거지. 이수인 사람을. 근데 거기다가 몇 명이라고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몇 명.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앰퍼샌드는 좌우를 결합시키는 함수잖아요. 좌우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count if라는 함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명이라는 글자를 결합하는 거니까 지금 이 숫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명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4가 될 테고 저기 있는 글자가 명이니까 몇 명하고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count if를 이해를 하셨으면은 앰퍼샌드를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해는 하시잖아요. 뭐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머릿속에다 꾸겨 넣어야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넣어야지.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 연습하는 거거든. 반복 연습.
머리가 좋으신 분은요, 한 번만 딱 외우더라는 분들이 있어. 근데 못 외우면 어떻게 돼요? 반복해야지. 반복해야지. 쓰면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쓰면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하늘찬 따지 옛날에 외우듯이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고, 근데 컴퓨터는 키보드로 쓰면서 연습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키보드를 제가 썼잖아요. 썼는데, 문제는 저는 아니까는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책을 보고라도 답을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책에는 나와 있는 내용대로 쪼르륵 입력하고 썼더니 답이 나왔어. 근데 이거는 내가 입력한 게 아니라 답 보고 입력한 거잖아. 내 머리에 있는 걸 입력한 게 아니라.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답 나왔네? 하고 넘어가지. 복습은 안 하고. 자, 이수하지 못한 인원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수하지 못한 사원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때 무슨, 여기 빈칸이 이수하지 못한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고, 카운트 A는 숫자든 글자든 뭐라도 있으면 세는 거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당연히 뭐를 써야 돼요?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범위는 뭐다? 똑같아요. F 4번째부터 F 10번째 쓰고, 또 여기도 M% 결합해가지고 몇 명 하고 써야지. 몇 명. 이렇게 쓰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 그대로 는 카운트 블랭크라고 쓰고, 제가 한글로 썼잖아요. 조금 전에. 그 괄호를 딱 열면 자동으로 이게 영문이 바뀌어요. 함수명으로 바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블록 잡아주시면 빈칸을 세는 거잖아요. 이게요. 괄호 닫고 M% 몇 명 써주면은 몇 명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문법 구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80점 이상의 수를 세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뭐 그냥 한번 해볼까요? 는 count if 어디에서 필기점수 중에서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 열고 쓰라 그랬죠? 8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다시 count if 실기점수 블록 잡아서 여기도 따옴표에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쓰고, 그러면 필기점수 80점 이상, 실기점수 80점 이상을 각각 더했단 말이에요. 이쪽도 하고 저쪽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몇 명이라고 나왔으니까 M% 써주고, 따옴표에다 몇 명 써주면 몇 명이라고 나오겠지 뭐.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거는 이제 max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max는 뭐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값 구하는 거잖아요. 총점에서 블록 잡아서, 그러면 가장 큰 값이고, 빼기 세 번째로 큰 거를 따져야 되니까는 나중에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고. 그래서 블록 잡고, 밑에 보시면 array라고 되어 있는데, array는 범위를 array라 그래요. 예. 컴마 몇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그러니까 3 쓰면 되겠죠. 그럼 제일 큰 거에서 세 번째로 큰 걸 뺐더니 차이가 얼마가 나더라 하고 나온단 말이야. 해설은 답은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를 보시고 이해가 되시고 나면 이거를 무한 반복 연습을 해서 손이 기억하고 손가락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타자 연습할 때 손가락 기억하잖아요. 어디가 기억이더라? 막 머릿속에서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키보드를 딱 갖다 대는 순간 기억이 채지거든. 그렇게 몸으로 기억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문제는 다 해결을 본 것 같아요. 자,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가 나왔네요.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꼭 나와요. 이 함수는 안 나온 적이 없는데, 그게 VLOOKUP하고 HLOOKUP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시험 범위 안에
VLOOKUP, HLOOKUP, 오른쪽에 보시면 추수, SUMIF 굉장히 잘 나오는 함수들이고요. 여기 하나 추가됐어요. 올해부터 추가된 함수가 match, match라는 매치 함수가 들어갔습니다. 매치 함수가 들어갔고요. 80페이지 상단에 수학 및 삼각 함수와 찾기 및 참조 함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수학 삼각 함수에 썸은 뭐 하는 거예요? 합계 구하는 거죠. 라운드는 뭐죠? 반올림이에요.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이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이 이 중에 하나 시험에 나오죠.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평균을 계산시키고 반올림 하는 게 주로 많이 나와요. 올림, 뭐 반올림 이런 게. 그 다음에 ABS는 절대값인데, 절대값 우리 수학에서 배우셨죠? 작대기 사이에다 숫자 써가지고 부호를 뺀 거. 예. 우리 실기시험에 나올려나?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ABS, INT. SUMIF하고 SUMIF-S. SUMIF는 조건이 하나였을 때 조건부 합계 구하는 거고, SUMIF-S는 조건이 2개 이상이었을 때 조건부 합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란드는 랜덤 넘버라고 해서 난수라는 함수에 난수 구하기. 우리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에 난수 함수는 안 나와요. 범위에는 들어가 있는데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MOD는 나머지 구하는 함수입니다. 나머지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FACT는 팩토리얼. 누승이라고 하네요. 우리말로 누승. 4팩토리얼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 이것도 시험에는 안 나온 것 같고요. SQRT는 뭐예요? 제곱근 구하는 거죠. 루트. 이것도 실기시험에서 뭐 못 본 것 같고, 파이는 원주율 3.14159에 구하는 거고요. EXP는 지수함수라 그래요. 2.718283 얼마 이렇게 나가는 지수함수 구하는 건데, 고등수학에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 수학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몇에 몇 제곱, 뭐 2승, 몇 승 하는 거 있죠. 2에 3승, 7에 7승, 뭐 5에 4승, 몇 승 구하는 거. 그러니까 SQRT는 루트를 구하는 거고, 제곱근을 구하는 거고, 파워는 몇 제곱을 해주는 거죠. 몇 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거. 트렁크는 이하를 소수점 이하를 잘라내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다운하고 약간 다르고요. INT하고도 약간 다르고 좀 다른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VLOOKUP, HLOOKUP은 함수 이름이 좀 다른데, VLOOKUP은 버티컬 룩업 함수라 그래서 세로 함수고, HLOOKUP은 허리젠탈 가로 함수예요. 가로 세로가 나눠져 있는 함수인데, 뭐 이거 문제 풀어보면 나오실 테고, 추수함수도 잘 나와요. 추수함수도. 인덱스는 어렵지는 않아요. 인덱스는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컬럼스, 로우스는 안 나옵니다. 예. 자, 문제를 한번 열어서 볼게요. 6번 문제. 하나만 한번 계산해보죠, 뭐. 지금 데이터를 1번 문제가 뭐냐면 VLOOKUP 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2번 문제는 HLOOKUP 함수를 써야 돼요. HLOOKUP. 1번은 여기가 참조표고요. 2번은 이쪽이 참조표예요. 오른쪽이 참조표, 요거. 그런데 이 1번에 있는 참조표는 보시면 1, 2, 3, 4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세로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옆에 있는 2번 문제에 있는 코드표는 1, 2, 3, 4가 오른쪽으로 날려 있죠. 가로로 날려 있죠. 이거는 HLOOKUP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코드가 이 참조표가 지금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VLOOKUP을 쓰는 거고, 참조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래서 HLOOKUP을 쓰는 거예요.
이 참조 코드표를 보고, 참조표를 보고 HLOOKUP을 쓸 건지 VLOOKUP을 쓸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문제부터 좀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접수 코드 여기 잠깐 보세요. 앞에 3. 중간에 3이 껴있죠? 3이 여기 있네. 김현민 씨는 1,5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코드가 3이니까 결혼자금으로 대출받은 거죠? 요 3코드니까. 그럼 4.2%죠? 그러면 대출 금리만 출력하는 거니까 4.2%만 나오면 돼요? 이 사람은 코드가 1이에요. 지금 1이죠? 강수인 씨는 1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학자금 대출 받은 거죠? 그러니까 2.2%예요. 여기 뭐라고 나오면 돼? 2.2%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LOOKUP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참조표가 있단 말이에요. 밑에 어떤 표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쭉 표가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을 쓰고 그 표가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으면 HLOOKUP을 쓰는 거고 그것 차이 외에는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는 VLOOKUP 근데 VLOOKUP을 하고 가로를 열었더니 밑에 한번 보세요. 와,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lookup value가 뭐고, 테이블 어레이가 어디고, 컬럼 인덱스 넘버가 어디고, 레인지 룩업이 어디고, 네 가지를 쓰는 거예요. 네 가지. 우리는 카운트 if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범위, 컴마, 조건 두 개를 썼잖아요. 근데 VLOOKUP이나 HLOOKUP을 쓰게 되면은 뭐 하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문법이 좀 복잡해졌죠? 먼저 볼게요. 여기서 lookup value는 뭐냐면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제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였어요? 3이었죠? 3이었잖아. 3 여기 3.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죠. 3. 근데 3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중간에 꼈죠? 그러니까 중간에 낀 거를 잘라내는 함수가 뭐예요? 미들 함수 배웠죠 우리요. 그래서 접수 코드 콤마 5,1개 5,1라는 건 뭐예요? 다섯 번째에는 한 글자 3 이걸 찾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에 해당하는 코드표가 밑에 있어요. 그게 테이블 어레이예요. 여기죠. 여기 테이블 어레이가 밑에 있단 말이에요. 밑에 여기 코드표 1, 2, 3 그래서 대출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랭크 함수 구할 때도 왼쪽에 있는 내 성적이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따졌었잖아요. 그때 내가 아닌 다른 거를 블럭 잡으면 F4번키 눌렀었죠. 얘도 내 왼쪽에 있는 접수 코드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코드표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래 거를 블럭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를 해줘야 돼? F4번키 눌러야 돼요.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왼쪽에 있는 거를 아닌 다른 동네 걸 블럭 잡으면 달러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3번을 찾았죠. 왼쪽에 접수 코드에서 3번 찾았죠. 3번이 밑에 있어요. 여기 1, 2, 3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오는 건 대출금리를 찾아오는 거라며요. 답이 대출금리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금리는 몇 번째 칸에 있나 보세요. 코드가 첫 번째 칸에 있고 대출 상품이 두 번째 칸에 있고 금리가 세 번째 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거를 찾아와라 라고 해서 3을 쓰는 거예요. 아까 카운트 if보다는 분명히 어려워졌어요. 코드 문법 자체가.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았어요. 레인지 룩업을 써야 되는데 레인지 룩업은 대괄호로 묶여있죠. 이 대괄호의 의미가 뭐냐면 써야 될 때도 있고 안 써도 될 때가 있고. 자, 컴마 두 개가 나왔네요. true, 유사일치냐 false, 정확히 일치냐를 따지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가 유사일치를 쓰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true를 쓸 거 아닙니까?
이때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될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꼭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열될 때는 위에 건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뭘 써야 되냐? 0을 써요. 0. 그러니까 펄스하고 트루를 하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컴마. 여기에서 우리 컴마를 딱 찍으면 뒤에 떠요. 안 뜨면 여기 3 다음에 컴마를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이제 3이라고 썼고 이제 쉼표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유사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이라는 값을 여기서 찾을 수는 있죠. 1, 2, 3 중에 하나를 찾는 거니까 3이 있으니까 유사일치를 써도 돼요. 그리고 3이 아닌 4를 찾거나 5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똑같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true는 1이고요. false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false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를 뭐로? 0으로 쓰셔도 된다고. 그 괄호를 닫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동 체크해주면 쫙 답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대출 상품을 출력해 볼 거예요. 대출 상품. 아까는 금리를 찾아왔잖아요. 자, 는 VLOOKUP. 네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여기 코드가 3번이네요. 3을 찾아올 거예요. 근데 3을 선으로 쓰는 게 아니지. 3이 될지 5가 될지 모르잖아. 2가 될지.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미들 코드표 5,1 1에서 3이 되든 2가 되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3에 해당하는 2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거는 어디서 찾아오는 거예요? 밑에 여기서 찾아와야죠. 이때 이 위에 있는 11번째 글자는 블럭에 안 잡습니다. 이렇게 잡지 않아요. 알맹이만 잡습니다. 오른쪽에는 상품 단가표를 찾을 때도 왼쪽에는 글자들을 안 잡고 알맹이만 보통 잡아요. 그리고 블럭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동네 거 잡았으니까 F4번 키 눌러야 되는 거고요.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인데 이 코드표에 의해서 3에 해당하는 코드가 여기 나왔으니까 아까는 4.2%를 차지하는 걸 이걸 출력했지만 지금은 결혼자금이라는 글자를 출력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드가 첫 번째고 상품명이 두 번째고 금리가 세 번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품명을 잘 출력해야 되니까 2라고 쓰는 거고 컴마 정확하게 3을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요? false 0 가로 닫고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사람은 출산 저 사람은 학자금 출산 결혼자금 출산하고 딱 맞는 거죠. 는 VLOOKUP 함수에서는 어떻게 쓴다고요? 찾고자 하는 값을 써야 되고요. 그 값이 있는 표를 블럭 잡아야 되고. 근데 그 값이 있는 표는 보통 달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죠? 순번. 몇 번째 항목을 가져올 거냐 이거죠. 그리고 옵션이 들어갔죠. 옵션이 0이냐 1이냐인데 1은 뭐라 그랬죠? 비슷하게 일치. 0은 뭐죠? false. 정확하게 일치. 근데 위에 1일 때 생략했죠. 1일 때 생략했죠. 자, 옵션이 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옵션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게 기본값이고요. 생략이 가능한 거죠. 만약 옵션이 2라고 하는 건 뭐죠? 옵션이 2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죠. 이때 생략하면 안 되죠.
자, 이때 옵션이 1이 아니고 이거 옵션이 2래. 바보. 이 옵션이 0이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랭크 함수 기억나세요? 랭크 함수요? 는 랭크라고 함수를 쓸 때 값을 주고요. 범위를 주고요. 여기 옵션이 들어가죠? 옵션 들어가죠. 그렇죠? 이때 옵션이 뭐가 있었죠? 0이면 뭐라 그랬어요? 큰 값이 1등이죠? 옵션이 1일 때는 뭐예요? 작은 값이 1등이죠? 이때 요거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뭐예요? 생략 불가능한 거죠? 랭크 함수 시험에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생략한다고요? 옵션이 0일 때 생략하는 거고요. Vlookup이나 Hlookup은 어떻게 돼요? Vlookup이나 Hlookup은 옵션이 1일 때 생략해요. 옵션이 1일 때 생략하고 랭크는 옵션이 0일 때 생략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Hlookup이나 Vlookup이나 여기 글자 하나만 다른 건데, 예, Vlookup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표, 참조표 있잖아요. 참조표. 참조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참조표가 이거는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고, 얘는 참조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고,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여기 오른쪽 2번 문제는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 상품 코드가 33이니까 뭐예요? 상품 코드가 33이니까 판매 금액이니까는 650만원짜리를 5개 파는 거잖아요. 5 곱하기 650만원 해주면 되겠죠. 이 사람은 44 코드에, 그러니까 뭐예요? 120만원짜리 물건을 16개짜리 팔았잖아요. 16개 팔았으니까 16 곱하기 120만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는 판매 수량 곱하기 얘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Hlookup을 쓴다 이거죠. Hlookup을 쓰는 거예요. 아까는 Vlookup을 썼지만 지금은 Hlookup을 써야 되겠죠. 근데 문제지에서 보니까 판매 수량을 먼저 곱하래요? 판매가를 먼저 곱하래요? 판매가를 먼저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처럼 쓰면 안 되겠죠. 저는 판매 수량을 먼저 곱했잖아요. 그럼 문맥에 또 흐름이 안 맞지. 이런 것도 맞춰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다시 정확히 표현하면 는 Hlookup을 이용해서 먼저 요 코드표를 가지고 하단에 있는 표에서 컴마 2, 컴마 0 이것을 곱하기 판매 수량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나오는 건데, 예. 다음 시간에 이것도 다시 해볼 겁니다. Vlookup하고 Hlookup은 시험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는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시고 오세요. 조금은.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은 함수들이니까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